앤 해서웨이의 더 위치스를 앞선 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화 개봉 후에 이 작품은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해서웨이의 마녀는 양손에 각각 손가락을 3개씩만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는데요. 특히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이유로 림 디퍼런스라는 사지장애, 즉 손이나 발, 팔, 다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은 영화 속 마녀의 묘사에 문제 제기를 하며 본인들의 모습이 마녀로 보여지는 것이 불쾌하고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될까 우려했는데요. 그들은 나는 마녀가 아니다라는 인증샷과 함께 Not a witch라는 해시태그를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단순히 팔다리 모습이 다르거나 흉터나 찢어진 입을 가졌다고 마녀나 무서운 사람은 아니라며 원작과도 다른 묘사에 실망과 심지어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해서웨이와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는 공식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럭키핀 프로젝트라는 장애 아동을 돕는 단체의 영상을 공유하며 영화 속 마녀의 묘사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미안하다. 나는 사과할 의무가 있고 이제 잘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더 잘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제작사 측은 전혀 의도하진 않았지만 영화 속 마녀의 묘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어 심히 슬프고 후회스럽다 라고 했습니다. 일부에선 영화 속 허구의 인물일 뿐이다. 영화를 보면서 어떤 장애를 떠올리지도 않았다. 해서웨이가 사과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그녀의 사과에 연이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다시 은퇴를 선언한 마이클 제이 팍스. 그는 29살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30년간 투병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병 진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지 2년 만인 2000년 은퇴를 선언한 적이 있었지만 그 후로도 영화 속 목소리나 TV 드라마에 출연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더 악화되는 병세로 인해 점점 대사암기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때때로 휠체어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그의 해고로 미래 같은 시간은 없다를 출간하며 본인의 두 번째 은퇴를 공식화했습니다. 2018년엔 사지마비를 초래하는 척추의 종양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았고 그 한 번의 큰 낙상 사고로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었는데요. 그 뒤로 걷기 위한 재활 연습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인의 이름을 딴 파킨슨병 연구재단을 설립해서 20년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모금으로 연구에 투자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는 영국에서의 백투더퓨처 첫 시사회 때 에피소드를 들려주기도 했는데요. 왕족들이 시사회에 왔고 다이애나가 그의 옆에 앉게 된 것이죠. 그는 영화 내내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등을 돌리거나 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요일을 느꼈음에도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인생에서 가장 멋진 밤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건 악몽이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 영화 매트릭스4의 촬영을 마무리하던 출연진과 제작진이 파티를 열어 독일 보건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독일은 현재 50명까지의 집회만 허용하고 주최 측은 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 현지 당국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독일은 봉쇄 조치로 파티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영화의 제작진은 허가 없이 그것도 영화 장면으로 위장한 채 파티를 열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파티에는 영화와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초대되어 약 200여 명의 인원이 있었는데요. 사전에 코비드-19 테스트가 있었고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파티가 무르익으면서 대다수가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불꽃놀이, 댄스 공연, 문신 스테이션, 스시바 등의 다양한 즐길거리가 제공되었고 키아누 리브스와 여자친구도 참석했으며 제작자인 워쇼스키 자매도 함께했다고 하네요. 제작진은 이 파티를 여름에 촬영된 장면의 추가 촬영이었다라고 했는데요. 감독의 촬영 지시도 없었고 촬영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손님들의 증언이 있었죠. 이에 모임 통보를 받지 못한 보건당국은 이 행사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매트릭스4는 2021년 12월에 개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폭로에 폭로를 거듭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던 조니 뎁과 앰버 허드. 서로에게 폭행 혐의를 전가하며 싸워왔는데요. 2017년 둘은 결국 이혼에 합의하게 되고 앰버 허드는 700만 달러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돈을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했는데요. 조니 뎁은 앰버 허드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자신이 오히려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요. 영국의 한 타블로이드 신문사인 더 선이 관련 기사를 실으며 자신을 아내 폭행범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지만 11월 2일 패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런던 고등법원은 14건의 폭행 중 12건을 사실로 인정했으며 조니 뎁이 신청한 항소도 이번에 기각했다고 하네요. 소송 패소 후에 워너브라더스 측은 그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을 이유로 신비한 동물사전 3편에서의 하차를 요구하게 되고 조니 뎁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차에도 불구하고 비록 한 씬만 찍었지만 출연료 1000만 달러는 A급 스타의 계약 형태에 따라 그대로 받게 된다고 하네요. 이 소식을 들은 조니 뎁의 팬들은 즉각 반발했고 앰버 허드를 아쿠아맨 시리즈에서 하차시키라는 청원을 올려 현재 149만 명이 넘는 서명이 진행 중입니다. 그의 팬들은 조니 뎁과 결혼하기 전에는 앰버 허드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존이랑 애가 없는 게 다행이야. 그녀 때문에 사람들이 학대 피해자들을 믿지 않고 페미니스트들을 진지하게 보지 않는다. 아쿠아맨2에 누가 그녀랑 교체되면 좋을까 등등의 악플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에 앰버 허드는 그런 청원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일축하며 아쿠아맨을 보여준 팬들을 사랑해 그리고 자신이 다시 그것을 촬영하게 되어 흥분된다고 했는데요. 그녀는 여전히 아쿠아맨2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에 촬영이 시작되는지에 대한 스튜디오의 공식 뉴스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이 스튜디오와 계약된 배우들은 언론의 어느 한쪽 당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네요. 또한 조니 뎁의 팬들은 이번에 새롭게 리부팅된 90년대 인기 애니메이션 애니매니악의 새 에피소드에 조니 뎁의 만화 얼굴 포스터와 함께 조니2 텔링 라이즈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며 워너브라더스를 보이콧하고 있는데요. 비록 저 장면이 2018년 당시 유행했던 조니 예스 파파 밈을 활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현재 시점에 앰버와의 공방에서 조니 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편집을 했어야 옳다며 숨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학대 피해자를 조롱하기 위해 만화를 이용하는 건 정말 보기 역겹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조니 뎁이 하차한 신비한 동물사전 3편의 그린델 와일드 역은 한니발과 닥터 스트레인지로 유명한 배우 매즈 미켈슨에게 돌아갔다고 하네요. 영화 개봉은 2022년 7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관심 있는 연예 뉴스였습니다.